먼저 일부 플랜 레이서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인데요. 2001년에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를 겪고 실업과 빈곤으로 인해 헬스케어에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지불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인구의 절반과 아동의 또 65%나 되는 아동들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자보건 문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르헨티나 아동의 사진이 국제 뉴스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임산부들은 저체중아를 낳을 위험이 커졌고 이것은 이제 아동의 생존이나 향후의 건강, 더 나아가서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 출생당 16.5명으로 이웃한 나라인 칠레의 두 배가 되었고 이것은 이제 적절한 산정 검사와 관리로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1994년부터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를 도입해서 모든 국민들이 퍼블릭 헬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 가뜩이나 열악했던 공공보건 시스템으로는 많은 인구를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의 연계와 통합도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정부와 월드뱅크는 시급한 모자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플랜 레이서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랜 레이서는 기존의 주 정부 형태의 보건 시스템을 백본으로 하되 월드뱅크의 자본을 지원받고 독특한 메커니즘인 RBF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RBF란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정부가 제시하는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주 정부의 공공보건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그림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연방정부는 주정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 등록한 산모와 6세 이하 아동의 명수에 따라서 매달 지급해야 될 금액의 60%를 지불하고 나머지 40%는 인디케이터의 성과를 평가해서 매달마다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10가지 인디케이터는 다음 옆에 표에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임산부 출산행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다음 추후 팔로우업까지 의외로 장기적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플랜 레이서는 당시에 가장 높은 모성과 아동 사망률을 보이고 있던 9개의 주에서부터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전국에서 이제 확대 시행되게 되었고요. 7천여 개의 기관과 200만 명의 산모와 아동들이 등록되었습니다. 마치 역사 시간에 배웠던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보건 분야에 자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열악했던 공공병원과 클리닉의 의료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플랜 레이서는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3년 만에 플랜 레이서에 등록된 산모의 신생아 사망률이 74%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 덕분에 플랜 레이서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에 대해서도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산모들이 더 나은 산전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수치적인 결과를 옆에 보자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플랜 레이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총 773명의 신생아 사망과 1071명의 저체중 출생, 그다음 25,401 달리가 예방되었습니다. 이 달리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달리는 이제 국제보건 지표로 자주 쓰이는 개념인데요. 한 사람의 남은 기대 수명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손실, 조기 사망까지 고려해서 로스된 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플랜 레이서로 인해서 25,400일 달리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플랜 레이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이 산모와 아동들의 기대되는 여명에서 총 25,401년이 질병과 장애 이런 것들로 고통받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랜 레이서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empowerment인데요. 연방 정부가 시스템을 통합해서 큰 틀을 제시하고 주 정부는 이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형태지만 각 주 정부의 자율성이 인정되었고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과 스태프들의 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인데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보건기관들은 서로에 대한 이제 감시 피드백 체계가 발달해서 만약에 뭐 요금 청구를 부당하게 한다든지 뭐 의료 기록을 일부러 뭐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왜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감시하고 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카운터빌리티인데요. 플랜레이서 등록자들에게 이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이를 이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미디어와 웹사이트 등의 프로그램 성과를 게시하는 등으로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플랜레이서는 기존 보건 시스템을 골자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 금액 외에는 지출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제 전체 퍼블릭 헬스 지출 금액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 이 플랜레이서의 운영비였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최대의 효율을 뽑아낸 가성비 좋은 제도였죠. 이러한 플랜레이서가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주변 국가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아르헨티나는 수마르라는 더 확장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런 수마르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마르 계획에 대해 발표할 김은영입니다. 목차는 네이서와 비슷합니다. 우선 수마르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모자 보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 체계를 개선해보는 욕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마르는 플랜 네이서의 근간이 된 Result Based Financing을 기반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우선 대상을 늘리게 되는데요. 원래는 6세 미만 아이들과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출산 후 45일까지 여성들 중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여성들만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수마르 계획 하에 6세에서 19세의 아이들도 포함되고 임신과 관계없이 20에서 64세의 여성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0에서 64세의 남성들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그냥 대상만 막 늘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늘어난 대상 인구에 맞는 보건 서비스를 같이 개선해 가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그림에 있는 14가지 인디케이터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서 네이서에서 이용하였던 10가지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대상이 조금 더 광범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면서 추적 관찰 등에 대한 장기적인 예우까지 조금 더 많이 커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스마르도 네이서와 마찬가지로 RBF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자들을 훈련시켜서 지방정부로 검시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확인하도록 하는데요. 바로 정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서 정리하도록 하는 것과 그 얻은 데이터들이 서비스 전달의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결과 모든 지방에 동일한 인두세 법칙으로 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이서에서 스마르로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나온 이 슈퍼바이저들이 이 각 지방에 맞는 감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획의 효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 될 텐데요.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자 수입니다. 이 빨간 줄은 이 플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대상 인구 중에서 계획에 등록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에 대상 인구가 확 늘면서 이 비율이 뚝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 레드라인을 보시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매년 목표로 삼는 수치들은 달성을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초록 선은 이 등록된 실제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이 초록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두 줄의 간격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아 스마트 계획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보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등록자 수만으로는 이거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마르는 규모가 더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네이서 때와 같이 간단하게 인롤먼트 수, 어세스, 퀄리티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규모라서 이런 성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원하는 이 자금 지원하는 월드뱅크 같은 자금 지원자들이나 이 정책을 수행하는 정치인들은 불안하고 인내심이 떨어지게 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가는 중간중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부분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여러 개로 세분화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등록자 수만 보는 거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록자 수의 비율까지 보고 단순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하면서 전반적인 결과는 장기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진 플랜 네이서와 스마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는 성과에 따라서 자금을 지급하는 이 Result Based Financing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여러 나라에서 모방하여 이용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각 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모자보건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간 것이고 수마르도 7년의 네이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도입하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 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M&E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평가를 할 때 평가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각 지방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능력에 맞는 목표를 잘 설정하여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대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체계만 만들면 금방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에서의 12년간의 스케일업 과정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따라서 큰 발전을 위해서는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